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이전 강의였죠. 풍경사진 그 노하우에 배웠던 이론들을 가지고 오늘은 좀 실전에 들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잠깐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촬영할 때는 날씨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무 그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또 자기 원하는 또 렌즈 타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모드별로 특징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모든 이렇게 준비를 다 끝냈으면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초점 스타트를 한번 잡아볼 건데, 초점 스타트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그 초점 스타트를 알려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조리개 우선 모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해서 그때 포컬 라티오 F 값이라고 기억하시겠죠? F에 A 모드 놓고 계속 다이얼을 움직여 보시면 뭐 F 막 돌리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계속 내려가고, 이건 숫자가 다양하죠. 2.8도 되는 게 있고 5.6도 되는 거 있고, 절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에도 이걸 이제 초점 스타트를 결정할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숫자를, 이 조리개 자체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 숫자가 작다는 건 눈이 크고, 그래서 우리가 아웃포커싱 촬영할 때 많이 썼죠. 그러니까 조리개 어떤 구멍이 크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아웃포커싱이 좀 더 강해지고, 숫자가 크다는 건 조리개 구멍이 작아서 빛이 좀 덜 들어오지만 아웃포커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좀 더 초점의 면이 좀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우리가 초점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거를 결정해야죠. 물론 초점 스타트를 어떤 주제에다 정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근데 대부분은 물론 앞에다 두는 경우도 있죠. 앞에다 두는 경우도 있어서 F 값을 이용해서 저 뒤에까지 광활하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F 값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려면 전에 배웠던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방법이 있었죠. 단체 사진. 우리가 졸업식 날 막 계단으로 내려오라 그래서 막 쓰잖아요. 그렇죠? 1열, 2열, 3열, 4열. 계속 서서 이것만 찍으시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요 가운데 친구만 보고 F11 놓고 이렇게 찍는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때? 왜? 초점이라는 건 맞아가는 초점이라는 건 숫자가 높아질수록 앞뒤, 정확히 말하면 앞에가 한 배가 가면 뒤가 1.5배 더 길게 초점이 맞아가는 거죠. 숫자가 더 커질수록. 여기 5.6이었으면 한선상은 같이 서 있으니까 맞는 거고, 8, 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만 놓고 찍는. 왜 22도 있을 텐데 21도 좀 편하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리개를 필요 없이 너무 조여주게 되면 회절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회절 현상이 뭐냐면 빛이 어떤 무언가를 통과할 때 이게 바로 직진성을 없애져 버리고 막 그냥 좀 뭐랄까 소실되고 좀 없어진다. 약간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좀 범하지 않으려고 좀 오버페이스를 띄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도. 그래서 이 숫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이 아저씨는 요 가운데부터 스타트를 정한 거죠, 스스로.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물론 이게 또 맞고요, 현장에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군대에서 사단장이 왔는데, 사진병이 제 이론을 보고 여기 사단장님이 이렇게 딱 계시고 앞에 또 중요한 분들 다 있죠. 여긴 사병이야, 사병. 맞아, 뒤에는 제가 이렇게 했다고 사병에다 맞추고 이렇게 찍어 물론 나오긴 나오겠죠. 위험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주제는 이렇게도 찍어보고, 근데 항상 초점은 스타트는 자기가 여기 주제가 있잖아요, 딱. 그때 우리 졸업 앨범은 주제가 없어서 그냥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한 거지. 중요한 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분들 먼저 찍어야죠, 그죠? 이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초점이 안 맞으면 영창 가니까요. 현장은 틀리다.
이런 걸 알려고 있어야죠. 우리가 그러면 숫자가 이제 높지 않고 작았을 때를 볼까요? F4를 놓고 찍은 건데 초점 스타트를 보세요. 초점 스타트를 여기서 잡아버리니까 이쪽 뒤에가 완전히 맞지를 않는 거죠. 앞부분은 맞는데, 그죠? 이것도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아예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F4가 주는 느낌이죠. 대신 F22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든지, 여기는 지금 솔직히 이제 보시면 같은 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같은 위치는 아니에요. 이걸 파노라마로 펼쳐놔서 그렇지 이쪽 부위에서 찍고 있었는데 이쪽이 약간 상당히 좀 먼 거리였어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22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이런 능선까지 전체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초점 스타트를 이제 F 값의 관계를 좀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높이를 좀 조절해서 촬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풍경 사진에서는 또 그게 상당히 각도 이런 게 중요한데 내가 앵글을 높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높으니까 좀 카메라를 자기도 꺾을 거예요, 모르게. 그러다 보면 하늘보다는 좀 지면에다 좀 많이 분포도를 줄 거고 좀 낮게 보면 아무래도 카메라를 또 꺾어 보니까 지면보다는 하늘이 좀 더 많이 분포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중간이든 자기가 어느 정도 시선을 좀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풍경 사진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풍경 트레이닝, 뭐 구도 트레이닝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찍는 각도 그 습관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야지 다른 시선이 좀 나오거든, 사진은. 그래서 그동안 시선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 항상 그 똑같은. 제가 친구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뭐 좀 찍어줘 그러면 항상 그 절대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만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바보처럼 나온 사진이 모두 좀 움직이면서 좀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 항상 그 시선으로만 찍어주니까 사진이 항상 좀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높이를 이제 결정을 했으면 이제 렌즈를 또 몇 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화각이 또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렌즈에 따른 분석을 좀 해볼 텐데 화각이 좀 작을수록 점점 미리수가 점점 각이 넓어지고 점점 할수록 많이 담을 수는 있죠, 광각 렌즈니까. 하지만 이렇게 왼쪽에 보면 나무가 막 휘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왜곡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거를 나중에 또 보정할 수는 있지만 물론 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른 그런 게 포토그래퍼가 할 거니까요. 자기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같은 장소인데도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도. 전에 강의에서도 강의를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전체적으로 날짜나 시간도 제약을 많이 받긴 해요. 근데 우리가 사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죠, 그것도.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날씨나 그런 게 좋아도 사진 찍는 사람의 어떤 시야나 그 담아내는 포착 능력이 좀 남들보다 좋지 않다면 그걸 끌어내는 힘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구도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힘이 이제 사진에서 이제 빛을 발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도라는 건 제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 원래는 제가 1월 1일 날 31일 날 일출을 보려고 1월 1일 일출을 보려고 남해로 비행기 타서 여수에서 다시 또 차를 끌고 남해까지 갔어요. 1월 1일 새해를 남해에서 한번 보고 싶어서 일어나니까 8시더라고요. 해가 떴죠.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거 보러 왔는데 푹 잤어. 저는 왜 이렇게 남해 좀 어려운 데 가면 잘 못 잘 줄 알았는데 역시 운전하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해변가를 찍은 건데요. 우리가 구도를 항상 그때 볼 때 막 그런 말을 하죠. 막 가운데를 자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말이 별로 안 좋아해서 오히려 가운데에 놓고 막 찍는 버릇을 하죠. 일부러 말을 안 듣는 게 제 습관이라서 뭐 그 사진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풍경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구도에 대한 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개성을 좀 많이 표현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하지 말랐다고 하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보고 괜찮아, 만족해, 그러면 바로바로 촬영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도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색온도 표를 하는 건데, 뭐 우리가 말 그대로 카메라의 세팅에 보면 이 색온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특히 뭐 K라는 그 부분이 칼빈이라고 하죠. 자, 그걸 보면은 뭐 이게 숫자가 이렇게 쭉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도 숫자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표시가 이제 또 계속해서 들어가 있죠. 뭐 AWB부터 시작해서 화이트 밸런스 거기 들어가시면 뭐 태양, 뭐 구름, 뭐 그늘진 곳, 뭐 텅스텐,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오죠. 그거는 이제 이 기호만 써져 있는 거고, 결국에는 거기 있는 숫자가 이제 표시가 안 됐을 뿐이지, 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완전히 그 마지막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 카메라들이 마지막 K라는 그런 켈빈이라는 그런 걸 직접 이 숫자를 조정해서 찍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풍경에서 바로 이 K를 좀 노려볼 만하죠. 물론 이렇게 해봐도 되는데, 실제로 느낌을 좀 확실히 빨리빨리 찍어 보려면 뭐 일출이든 일몰이든 저희가 색을 조금 더 밑으로 빼면, 2000으로 막 밑으로 빼버리면 그 사진이 붉고 노래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반대로 K라는 숫자를 계속 올려버리면 사진이, 내가 보는 사진이 갑자기 펄해지는 거죠. 그게 느껴져요. K로 찍어보시면. 물론 뭐 여기는 아까 말한 건 어떤 표들로 선택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K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우리가 뭐 켈빈에서는 뭐 5500 뭐를 그냥 기본 태양열로 보죠. 거의 그런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전에 색온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조절하기라는 현장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한쪽에서는 햇빛이 나오고 있고, 저쪽은 아직도 구름이, 먹구름이 껴져 있고, 저쪽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해외 나가는 경우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을 놓을 수도 없고, 그늘이 있으니까 또 그늘에 놓을 수도 없고, 그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때도 뭐 AWB로 찍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어떤 카메라의 어떤 색에 대한 조절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색다른 사진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뭐 어떤 원래는 이런 느낌이었지만 그거를 조금 올려서 아예 푸른 느낌을 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환경인데도 그 색온도를 K를 움직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색의 느낌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풍경 사진이라고 해서 모든 사진을 컬러로 찍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풍경 사진은 특히 또 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풍경 사진의 거장 그 낸슨 애덤스라는 분도 그 사진의 흑백을 찍어서, 풍경이 전체를 흑백을 찍어서 그 사진의 웅장함, 또 깊이, 이런 걸 많이 표현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풍경 사진도 흑백의 또 나름대로의 느낌도 있고 깊이도 있기 때문에, 한번 풍경 사진도 좀 다채롭게 좀 찍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항상 초점 스타트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 특히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넓고 넓은 환경을 찍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걸 먼저 우선시에 줄 거냐,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거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F값을 올릴 거냐, 아니면 중간에 놓고 F값을 올릴 거냐, 거기에 맞춰서 앞뒤에 그 초점 맞는 포인트가 살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하고 렌즈를 선택을 해서 풍경의 어떤 변화, 느낌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낮게 해서 하늘의 폭을 좀 더 담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구도라는 건 뭐 사진을 할 때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구도만큼 또 좋은 게 없죠. 그죠? 구도를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풍경 사진에서도 그 구도에 빛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한 색온도를 그냥 그대로 찍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기가 스스로 좀 색온도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촬영을 해보는 것도 좀 다양한 색을 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노하우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좀 촬영을 해보면서 이런 풍경 사진 재미를 좀 충분히 느끼신다면 오늘서 사진은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이것 꼭 이것만으로 할 수는 없지만 뭐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선은 요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높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조절을 하면서 항상 말하지만 구도에 좀 더 많이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 좀 더 색다른 풍경 사진을 좀 많이 촬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